저한테 나갈 돈은 많은데 되게 잘렸을 때 거의 다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간병 끝에 돌보던 가족을 숨지게 하는 이른바 간병살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범죄입니다만 오죽했으면 그런 비극에 이를까 싶을 정도로 해당 가족들은 절망의 끝에서 고통받게 마련입니다. 그 실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죠. 지난 18년 동안의 간병살인을 분석한 정부 보고서를 SBS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연속 보도한 정성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간병살인 연속 보도 어떻게 보면 공교롭고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인데 5월 8일 어버이날부터 보도를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이 간병살인이라는 것, 이 정확히 개념이 어떤 건가요? 네, 이제 간병살인 말 그대로 이제 간병하던 중 일어난 살인을 말하는 건데 이 간병살인이 말하는 건 가족 간병 중 일어난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요양보호사가 있던 이런 간병이 아니라 이 가족들이 자신의 가족, 뭐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장애를 가진 아들 이런 분들을 살인한 경우가 간병살인이라고 하고요. 이 간병살인은 말 그대로 이 가족들을 살해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가 많았냐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부모나 조부모를 이제 살해한 경우가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이제 치매 아내, 치매 남편 그리고 이제 병든 아내나 병든 남편을 살해한 경우가 32%였고 자녀 대상으로 살해한 경우가 18%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 간병살인이라는 주제를 특별히 취재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 먼저 정부의 첫 보고서가 있었다는 걸 저희가 입수를 했다는 게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이 간병 살인을 한 진짜 20대 살인범도 저희가 이제 출소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살해를 한 20대 아들을 저희가 어렵게 연락이 닿아서 취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간병 살인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이게 우리가 짚어야 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될지를 다뤄봐야겠다 해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네, 현재 그럼 이 간병살인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여기는 지금 형사 판결문을 분석한 내용이거든요. 네. 17년간에 있었던 판결문인데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있었던 간병 살인 총 228건입니다. 이게 이제 평균 13건인데 이제 보시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3건 정도 이제 한 자릿수에 머물다가 2012년부터 두 자릿수로 올라섰고 19년에는 26건, 20년에는 22건 등 이제 20건이 넘은 해도 등장하고 있어요.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확실히 간병살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늘어가고 있는 간병살인의 실태, 자 리포트를 보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5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간병은 하나뿐인 아들 A씨의 몫이었습니다. 오후 9시에 출근해서 퇴근이 오전 8시였나? 깨 있는 동안은 병원에서 일단 알려준 대로 이제 뭐 소변 좀 갈고 뭐 약 주고. 편의점 야간 일과 간병을 함께하는 건 점점 버거워졌고 어느 순간 절망에 빠졌습니다. 일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잘렸었어요. 당장 아버지한테 나갈 돈은 많은데 되게 잘렸을 때 거의 다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의 실직 소식에 아버지도 희망을 놓은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들어오지 말라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안 들어가던 것 같아요. 투약을 줄이고 하루에 3번인 치료식도 일주일에 10번 정도만 제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얼마 뒤 영양실조 상태로 숨졌습니다. 존속 살해범이 된 A씨는 징역 4년형을 받고 복역하다 최근 출소했습니다.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보다 너무 그 이상으로 돼버리니까. 네, 대단히 나쁜 범죄입니다만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던 건가요? 네,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이 아버지와 아들, 20대 아들이 이제 같이 살던 중 5년 전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들이 해야 될 게 2가지가 있죠. 아버지의 간병도 해야 되고 이 두 사람의 가정을 또 생계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는 아버지 간병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이제 생활을 했지만 결국 이 2가지를 다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해보진 않았지만 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정말 무거운 책임이 따를 텐데 결국은 직장도 잃고 그러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
말 그대로 자포자기 심정으로 있었고 그마저 아버지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이제 포기를 한 상황이었고요. 결국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버지를 존속 살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면 정부의 도움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아닙니다. 정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네. 간병, 요양보호사를 받을 수도 있고 네. 이제 그게 요양보호사를 지원받더라도 그 일정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렇죠. 또 부담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간병, 요양보호사를 쓰더라도 일부 이제 등급별로 자기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 지금 생계를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생계비 지원이나 이런 거는 이제 또 저소득층 지원이 따로 있지만 네. 그런 부분으로 이 요양비, 요양보호사를 쓰는데도 몇백만 원이 들고 또 말 그대로 이제 병원, 뇌출혈로 쓰러졌기 때문에 병원비도 들고 네. 약값도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네, 자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 인터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직접 만나보니 상태가 어떻던가요? 근데 저희가 만나진 못했습니다. 네. 전화로 인터뷰를 했고 이제 연락이 닿아서 저희가 이제 설득하는데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본인의 치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근데 가장 큰 후회 중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거는 네. 아버지를 병원에 두고 갔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본인이 두고 갔으면 아버지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어떻게든 정부 돈을 받아서라도 아버지를 살려놨을 텐데 오히려 본인이 책임을 지다 보니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됐다 이런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네, 취재를 해봤더니 이런 비슷한 사건이 많던가요? 뭐 최근에도 보셨지만 뭐 지난 4월만 해도 70대 친형을 간병 끝에 살해한 경우도 있고 네. 뭐 70대 노모, 80대 노모 그리고 뭐 형제 자매 이렇게 살해하는 경우들이 최근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보도된 상황이고요. 이제 이것도 저희도 보고서에도 형사 판결문을 분석한 거지만 말 그대로 이제 본인이 가족을 살해하고 본인도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간병 살인이지만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금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자 이렇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처지비관이죠. 말 그대로 본인이 이 간병을 감당할 수 있느냐. 방금 20대 아들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네. 이 돈도 없고 24시간 요양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처지비관이 53%를 차지했고요. 이 네. 살인 동기로. 그리고 환자의 음식 거부나 이제 이상행동, 이 가족이 갑자기 아프면서 이제 특히 치매 부모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간병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살해를 했다는 경우가 24%.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을 또 줄여주기 위해서 살해를 했다는 경우가 10%로 조사했습니다. 네, 이제 무엇보다 이 경제적인 이유도 큰 이유를 차지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간병 살인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이 살해자, 그러니까 가해자들의 이 경제 상태를 봤을 때 무직인 경우가 75%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무도 생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독박 간병이라고 하죠. 네. 이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혼자서 하는 간병이 76%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혼자서 돈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처한 상황이 되다 보니 결국 살해로 이뤄지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 간병인들의 우울증 역시 우발적인 간병 살인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제 인생을 포기하고 이래 있는데 이제 그 덕분에 어머니는 뭐 유지가 되는데 제 농약 저기 스물병 제초제라고 풀 죽이는 농약인데 아주 독해요. 그래 그거 사놓고 있을 정도로 그때 엄마를 두고 또 제가 강의하러 가면 어머니는 또 혼자 죽는데 그럼 어머니랑 둘이 같이 죽어야 되나? 네, 이 환자가 환자를 돌보는 상황도 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노노간병이라고 네. 하거든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걸 노노간병이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고령화 사회가 계속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인이 또 노인을 돌보다 보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울증, 방금 본 이제 김창수 씨 얘기도 그렇지만 네. 우울증을 겪게 되고 또 김창수 씨가 이 보도에도 나왔지만 눈썹이 빠졌고요. 네. 그리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도 있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환자 본인을 아픈 걸 넣어놔서 간병하는 사람마저도 환자가 되는 그런 게 이제 간병의 가장 큰 무서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간병 지옥이라는 말까지 있던데 이 나라에서 도와줄 방법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네. 이제 나라에서도 충분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긴 합니다. 뭐 이제 요양보호사도 등급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간병 이제 요양보호사를 쓸 때 요양급여라고 해서 간병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뭐 장애 가족을 돌볼 때는 장애 수당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말 그대로 요양보호사를 쓰는 거는 이 24시간 특히 중증 뭐 이렇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간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걸 이제 정부가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특히 2023년 기준으로 간병 비용이 월 37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400만 원 이상, 500만 원까지 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돈을 정부가 모두 지원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더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간병 지옥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건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참혹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병 비용 자체를 정부가 모두 지원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간병 비용 자체를 정부 재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하자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 이제 추계된 경우만 봤을 때 2027년에 모두 이 재정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지금 올해만 해도 간병 비용이 이 민간 간병 비용이 10조 정도 들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재정만으로는 안 되고 오히려 민간 보험을 이제 적극적으로 들 수 있도록 이제 정부에서도 뭐 매칭 펀드를 만든다든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증이나 저소득층 위주로 정부 재정은 집중 투입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해외 사례도 좀 참고할 법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더 일찍 경험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자, 일본도 간병 살인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이미 예전부터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한 해 한 40건 이상 발생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일본은 그래서 2007년부터 개호 살인이라고 해서 돌봄 간병을 이미 범죄의 한 유형으로 만들어서 이 통계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원인까지 이제 그런 정확한 통계까지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일본도 간병 살인을 통계를 해보니까 남편이나 아들의 사례가 많았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간병을 이제 그런 간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남자들이 좀 어색하거나 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본은 남성들을 맞춤으로 남성 간병 교실도 만들고 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통계나 이런 걸 정확하게 집계해서 어디에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 간병인을 위한 맞춤 대책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심리 치료를 좀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거요? 그렇습니다. 이 간병인 같은 경우 방금 보셨지만 가족 간병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건 경제적인 지원과 우울증, 이 건강,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네. 우울증 같은 경우는 결국 혼자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뭐 재가간병, 요양보호사들의 지원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우울증 맞춤 정서적 지원이나 이런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건강 심리 상담 이런 부분도 필요해 보이고 결국 중요한 건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비용들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빨리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혼자서 간병이 너무 힘드니까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또 인건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외국인 간병 지원 제도 같은 건 없습니까? 외국인 간병 지원제도 지금도 이제 일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제 외국인 간병 지원은 말 그대로 그런 외국인 비자를 풀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 지금 이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 간병 지원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좀 더 확대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맞은 일본은 이 외국인 간병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참고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간병이라는 게 가족도 하기 힘든 그리고 가족이 아니면 이제 요양보호사도 꺼리는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서적인 문제나 이런 언어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빠른 이제 검토나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책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런 취재를 뭐 저도 예전에 해봤습니다만 이런 취재를 할 때 이 기자 본인도 굉장히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요. 맞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당부하고 싶거나 깨달은 점 어떤 게 있나요? 이 간병 살인을 취재할 때 저희가 이제 간병인들, 가족 간병인들을 한 5명 만났거든요. 그럼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이 간병 살인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직접 물어보는 게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그렇죠. 이 간병인들 얘기는 이 부분을 들었을 때 아무도 자기들은 누구도 탓할 수 없다. 어느 정도로 이제 힘들었으면 저랬겠냐. 자기도 그런 심정을 가졌다라고
이제 서슴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 간병이 얼마나 어렵고 이 간병 지옥이란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 간병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쓴 저자도 얘기를 했지만 간병 책임이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적 책임으로서 이 보내고 있는 경고신호라고 볼 수 있고 네. 사회나 국가가 지금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고령화 사회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대선 후보들도 좀 새겨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정성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